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이거 조건부 확률 할 때 선생님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곱사건 A 교 B가 있죠. 이것의 확률에 대해서 묻는 게 바로 곱셈 정리예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곱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묻는 게 곱셈 정리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듯이 여러분들이 A 교 B라는 곱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게 되면,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면 A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P B 바 A라는 조건부 확률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얘 B가 주인공이었죠. B가 일어날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A는 이미 일어났으니까. A가 일어날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는 일어났으니까. 조건부 확률에서 주인공은 B예요. 자, 이 곱셈 정리에서 주인공은 맞아요. 바로 A와 B 둘 다가 주인공이에요. 둘 다 발생할 확률을 묻는 게 바로 곱셈 정리죠. 그런데 만약에 순서가 있다라면 순차적으로 발생하겠죠.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이것인 상황에서, 즉 순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A가 일어나고 이어서 B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발생하려면.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곱하고 먼저 계산하는 거죠. PA, A가 일어날 확률. A는 일어났어요. A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발생하는 거예요? B가 일어나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B가 일어날 때 A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바 A가 붙어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A는 일어났으니까. 자,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그 반대로 쓸 수도 있겠죠. 어떻게 쓰냐면 요 밑에는 얘는 두 번째는 뭐냐면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는 이런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먼저 뭐가 발생해야 돼요? P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발생하면 되는 거예요? A가 발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B가 일어난 상황에서, 바비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우리는 곱셈 정리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확장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좀 더 확장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사건 A, 사건 B, 사건 C가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했을 때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나고 그리고 C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돼? 일단 순서가 A에서부터 C로 가니까 A가 일어나야 되겠죠. PA. 그리고 이어서 뭐가 발생해야 되겠어요? B가 일어나야 되겠죠. 뭐가 일어난 상황에서? A가 일어난 상황에서. A는 발생했잖아요. 맞습니까? A가 일어났으니까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 이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C가 발생해야 되죠. 뭐가 일어난 상황에서? A와 B는 일어났잖아요. 즉 바 A 교 B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건이 3개라도 됐습니까?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왜 이렇게 터치가 안 되니?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를 볼 건데, 이거는 이제 뭐 곱셈 정리와 관련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생님 별표도 하나 쳤죠. 곱셈 정리도 당연히 하나 쳤지만, 자, 벤 다이어그램에서 B의 확률을 쪼갤 때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자, B의 확률을 쪼개면, 자, 우리가 B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 영역과 이 영역으로 나눠집니까? B라고 하는 영역은 이 사이에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우리가 배반 사건이죠. 즉 다시 말해서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파란 부분이 일어날 확률과, 그러니까 파란 부분이 뭐가 돼? 이 초록 부분을 먼저 얘기하면 이 초록 부분이 일어날 확률 뭐예요? 바로 그렇지, A 교 B 이것의 확률과, 그죠? 그 다음 뭐예요? 파란 부분은 뭐가 되겠어? A의 여집합과 B가 교집합되는 부분이니까 이 둘의
결합으로 B가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초록 부분 A 교 B 부분과 파란 부분 A 여집합 교 B 부분에 이 각각 부분의 확률을 더한 결과물과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B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 공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것을 이해하세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전개될 수 있음을 이해하세요.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전개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확률의 곱셈정리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세 장의 당첨권이 포함된 7장의 경품 업목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자, 여기까지죠, 그죠? 상자에서 한 장씩 2번 응모권을 뽑았을 때 2번 모두 당첨권을 뽑았을 확률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사건을 정의해 줄 때 A라는 사건은 첫 번째 뽑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건은 두 번째 뽑는 사건이라고 하죠. 근데 묻는 게 뭐예요? 2번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이라고 물어봤으니까 P, A, 교, B를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도 뽑히고 두 번째도 뽑혀야 되는 이 확률을 묻는 거죠. 근데 순서는 어때요? 우리가 첫 번째 뽑는 것이 A가 먼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B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곱셈 정리에서 A가 발생해야 되죠. 즉 첫 번째 뽑혀야 되고 이어서 두 번째도 뽑혀야 돼요. 뭐가 발생한 상황에서 A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럼 PA와 PB와 A를 구하면 되겠는데 당첨권이 3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당첨권이 3개. 그 다음에 꽝이 몇 개 있겠어요? 총 7장 있으니까 4장 있겠죠. 이런 것에서 우리가 2번 뽑는 시행을 하는 거예요. A 2번 뽑기. 두 번 뽑기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뽑을 때는 당첨을 될 확률은 뭐예요? 전체 제비의 개수가 7개고 그 중에서 당첨 제기가 3개 있으니까 7분의 3의 확률로 뽑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잘 봐요. P, B바 A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A가 발생한 상황에서라는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당첨 제비는 하나가 날라갔죠. 당첨 제비는 몇 개만 남았어요? 하나 첫 번째 A에서 뽑혀 나갔으니까 2개 남았죠. 꽝은 몇 개 남았어요? 4개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A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러면 B가 일어날 확률, 즉 두 번째 뽑을 확률. 총 제비가 몇 개 있고 6개로 줄었잖아요. 7개에서 6개로 줄었죠. 그 다음에 당첨 제비도 하나 줄었죠. 몇 개? 2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조건 확률이 되는 거죠. 직관적으로. 그럼 계산하면 샤샥 계산하니까 3, 2, 6 하니까 7분의 1의 확률이 있겠네요. 즉 첫 번째도 당첨 제비를 뽑고 두 번째도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7분의 1이 되겠는 거죠. 자, 확률의 곱셈 정리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4장의 당첨 복권을 포함하여 10장의 복권이 들어있는 상자예요. 4장의 당첨이 몇 개예요? 당첨이 4장. 그 다음 꽝은 몇 개겠어요? 그럼 6개 있겠죠. 총 10장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상자에서 값을 순서대로 각각 한 장씩 뽑는다. 갑이 뽑고 그 다음에 을이 뽑는다. 이 선수대로 뽑는다. 그때 뽑을 때 을이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을이 당첨권을 뽑을 확률. 자, 우리는 A가 뽑은 상황에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을이 궁금한 거예요. 을은 뭐예요? A가 갑이 뽑는 것을 사건 A라고 하고 을이 뽑는 것을 사건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 을이 뽑을 확률이니까 P를 물어본 거죠. 맞습니까? PB의 확률을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바로 B를 구할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체 공간에서 A와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B를 물어보는 것은 결국에는 뭐와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즉 A 교 B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 A 여집합 교 B 부분을 물어보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P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B의 확률을 물어봤다는 것은 A와 교집합되는 부분의 확률과 A의 여집합과 교집합이 되는 이 확률들의 결합으로 B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덧셈 법칙, 덧셈 정리죠. 덧셈 정리라고 합의 정 뭐라 그래? 갑자기 공식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합의 법칙인가요? 뭐 덧셈 정리라고 하나요? 덧셈 정리라고 하죠. 확률의 덧셈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바로 뭐예요? 곱사건의 확률이가 되니까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하는 거니까 PA 교 B라고 하는 것은 A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B가 발생한다. A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A의 여집합이 발생한다. 즉 첫 번째 값은 당첨 대비를 뽑지 못한다는 거죠. 앞에 거는 뭐예요? 앞에 거는 뭐예요? 값이 당첨 대비를 뽑고 당첨 대비를 뽑은 상황에서 B도 뽑는 걸 말하는 거고. 자, 이 부분은 뭐예요? 값이 당첨 대비를 못 뽑았어요. 다시 말하면 꽝을 뽑았어요. 그 상황에서 B는 을은 당첨 대비를 뽑는 거죠. 값이 못 뽑은 상황에서, 이 백그라운드에서. 됐습니까? 그렇게 나눠지는 그가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어요. PA 뭐예요? 전체 10개 중에서 당첨 대비가 4개가 있고 뽑았으니까 10분의 4의 확률로 뽑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A가 당첨 대비를 뽑았잖아. 그럼 총 제비의 개수는 9개, 당첨 제비는 3개가 있으니까 9분의 3의 확률로 B도 뽑을 수 있겠죠. 당첨 제비를. 이어서 P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A가 값이 당첨 제비를 못 뽑았어요. 다시 말하면 꽝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10개의 제비 중에서 꽝을 뽑았으니까 여기는 당첨 제비를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다시 넣으면은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안 되겠죠. 하여튼 자 이어가 보면 값이 당첨 제비를 못 뽑았어요. 즉 꽝을 뽑았어요. 그 10분의 6의 확률로 꽝을 뽑았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A가 값이 꽝을 뽑았으니까 전체 제비의 개수는 9개, 당첨 제비는 4개가 있죠. 그래서 9분의 4의 확률로 을이 당첨 제비를 뽑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분모는 90으로 통일되어 있고 4, 3, 12 플러스 6, 4, 24 해서 90분의 36이 되겠네요. 그럼 약분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6으로 약분하니까 6, 6, 36, 6, 1은 6, 6, 5, 30 그죠? 또 되네요. 3, 2, 6, 3, 5, 15 5분의 2의 확률을 갖게 되겠네요. 을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곱셈 정리와 관련된 2가지 대표 유형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확률의 이 2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대표적인 이 2가지 유형을 막힘없이 잘 풀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다루게 될 우리가 선생님이 이름 지은 금망증 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이 2가지가 확률의 곱셈 정리 2가지가 잘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 보도록